I don't mean to speak this out of line, but the way you move is perfect by design. You look just like you fell down from the sky. Yeah, you're on another level. You got something special. If I could let you fall in love with me, you know I would. You got me with your hook, and all you got to do is pull. Your move. Now it's all on you, on you, on you. If you wanted me, you just gotta say please. Baby, it's your move, your move, your move. 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벤츠 E450 포매팅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미니 컨버터블 차주로 출연했던 전병호라고 합니다. 이번엔 2450 차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미니 촬영할 때 차주님께서 E450을 그렇게 극찬하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벤츠 2450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마지막 모델이고요. 6기통 3000cc 그리고 에어서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년 2개월 정도 됐어요. 주행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9,0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막 그렇게 많이 타는 차량은 아니시군요. 네, 그냥 출퇴근 용도라던가 가족들하고 여행 갈 때 이런 식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는 보통 7, 8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 주행하면 약 11km에서 12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알기로 신차가 1억 2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1,500 정도 할인 받았어요. 1,500원 할인 받으셨다고? 네네. 벤츠를 사시겠네요? 페이스리프트 제기 전이었고요. 제가 그전에도 벤츠를 구입한 적이 있어서 그런 재구매 할인이라던가 딜러 할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했을 때 1,500 정도 할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떤 조건으로 추가하신 건가요? 우선은 할인받기 위해서는 파이낸셜을 써야 되거든요. 60% 정도까지는 현금으로 냈고요. 나머지는 36개월 파이낸셜 쓰고 있습니다. 월 납입금은 얼마씩 나오나요? 78만원 정도? 80만원 좀 안 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제가 운전 경력이 좀 돼서 한 100에서 110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00에서 110 예. 자차 포함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3000cc의 에어서스라는 게 이 차의 저는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숙성이 있어요. 3000cc 정도 되니까 제가 그 전에 차가 이제 2300이었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는 4기통인데 정말 디젤 차를 탔어요. 덜덜덜 떨렸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고 지금 방지턱 넘고 있는데 흔들리거나 그런 게 굉장히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에어서스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차가 이제 E클래스라고 했었잖아요. 그 차를 타다가 바로 이 차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걸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로 서 있는데 이런 정차 구간이잖아요. 소음 안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차는 떨렸어요. 덜덜덜 핸들까지 진동이 울릴 정도 떨려서 센터에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원래 그래요? 이렇게 원래 그렇다. 예. 카페에서도 얘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벤츠 4기통 타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비슷한 건데요. 고속 안정성 있잖아요. 고속도로 한 번씩 가면 되게 잘 나가고 있고 쫙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속 안정성이 정말 벤츠의 장점이구나를 또 그 차 탈 때는 많이 못 느꼈어요. 2, 300 탈 때는. 근데 이 차로 바꾸고 나서는 핸들의 묵직함이 다르고요. 포매틱이라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정성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고속주행 시 에어서스가 차체를 네. 내려주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와닿겠네요. 네, 자연적으로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속도가 어느 정도에서부터 내려가나요? 기본적으로 80이 넘으면 제가 에어서스를 올려놔도 자동으로 내려가고요. 아마 그 이상은 이제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스포츠, 네. 스포츠 플러스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차체에 좀 조정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속주행 시에 확실히 깔아주는 느낌을 네네네. 더 준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지금 되게 안정적이라고 했었잖아요. 동시에 이 차가 평상시에는 슈트를 입은 남자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달리고자 할 때는 슈트를 벗어버리고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것 같아요. 스포츠성도 가미하고 있는 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중인격이네요. 차량 자체가. 네, 한 번씩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가고 싶으면 오.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오. 내가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주님이 이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평상시 조용한데요. 가끔 차를 타고 싶을 때, 달리고 네. 싶을 때 외곽 순환도를 좀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네. 한 번씩 밟고 싶을 때 밟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나 그럴 때 있죠. 근데 방금 치고 나갈 때 이 엔진 사운드 네네네, 바뀌어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냉간시만 조금 시끄럽지만 바로 지나면 되게 정숙해져요. 그러다가 치고 나갈 때는 정말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역시 벤츠는 유기동부터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벤츠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벤츠를 몇 번 구입해봤어요. 확실히 감가가 적더라고요. 이 차도 지금 중고차 가격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네. 1년을 탔잖아요. 제가 할인받은 금액과 거의 비슷해요. 아 진짜요? 네, 지금도 한 8,500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타고 지금 넘겨도 제가 그냥 1년 동안 무료로 탄 것처럼, 예전에 BMW를 탔었는데 1년 탔었는데 거의 감가가 2,0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가는 BMW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죠. 벤츠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공간성이 있어요. 뒷좌석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아이 둘에 저희 부부 4명 가족이거든요. 4인 가족이 타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옆으로 오히려 S클래스보다 넓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S클래스는 옆에가 좁잖아요. 근데 네. E클래스는 안에 깊숙하고 옆에까지 넓어서 훨씬 공간성도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자녀분 2명을 태웠을 때 네네네.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나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희 첫째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옆으로 누워서 자도 충분하고, 아이가 막 움직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4인이 타기에는 딱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뒷자리가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제도 대구를 저희 아이 둘 데리고 갔다 왔는데 좁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옵션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도 E클래스 가장 상위 모델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넣어줬어요.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 있고, 사실은 터치가 안 되잖아요. 저는 계속 이 차를 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터치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이걸로 다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계요. 시계가 있다.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시계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큰 활용도는 없지만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특히 이런 최고 등급에 있는 차량들, 얘는 시계가 있다. 네.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장점 있나요? 저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거든요. 네. 살짝 본닛 뒤로 보이는 삼각별이 되게 예뻐요. 그냥 이게 장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살짝 저 마크가 보이는데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이 차구나라는 걸 그냥 가끔씩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네, 살짝 이제 운전자나 동승석에 있는 분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소소한 장점이네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엔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벤츠 타시는 분들은 차종 불문하고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미션이 멍청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멍청하지 않은데요. 1, 2단에서 꿀렁거림이 있어요. 그 부분은 모든 차에서 다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갔을 땐 괜찮은데. 네, 3단 이상부터는 정말 재빠른데요. 1, 2단에서는 이제 저속에서는 꿀렁꿀렁 거리는 게 거의 대부분 벤츠차 9단 미션의 단점인 것 같아요. 왜 알면서도 그거를 고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션 얘기는 끊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연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 위주로 다니신다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고급류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요즘 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부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점 또 어떤 거 있나요? 되게 만족하고 있는 차라서 되게 네. 단점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괜찮은데 네. 터치가 안 된다는, 요즘 타답지 않은 거죠. 이걸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에 네, 해당되는 네, 거니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소소한 거 좀 있을까요? 이게 아까 옵션이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단점이라고 했던 게, 이 정도 차급이면 사실 커튼 같은 거 뒤에 이렇게 하나 정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커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들은 공감할 건데 뒤에 커튼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 살 때 6GT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6GT는 진짜 옵션이 다 있어요. 네. 이 차는 벤츠 치고는 되게 많이 넣어줬지만 뒤에 커튼 같은 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수동으로라도 넣어주지. 전동은 원하지도 않는데 네. 커튼이 없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나요? 이 클래스 타시는 분은 아실 건데 고질병인데요. 허리가 아파요. 이게 일자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거 허리 되게 아프고요. 제가 이 차 전에 2,300을 타고 부산을 갔었어요. 네. 정말 허리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쿠션을 이제 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딱 맞는 쿠션이 있어요. 뭔가 자기한테 맞는 쿠션 하나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차는 모든 아마 차주들은 아실 건데요. 이 허리 디스크가 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냥 너 잘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네. 클래스를 타고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건데 그렇지 네. 않으면 요즘 다 타는 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난 450인데 네, 240만 제외하고는 네. 전부 다 사기통이거든요. 나는 에어소스 들어가 있는데 계속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구매하시기 전에 6GT 고민해보셨다 했잖아요. 6GT 말고 다른 차량 생각해보신 거 없나요? 사실 5 시리즈는 생각 안 해봤고요. A6도 생각 안 해봤고요. 저는 사실은 너무 큰 차보다는 좀 적당한 차를 좋아하거든요. 직장이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네. 거기를 자꾸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차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6GT를 안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커서였어요. 다른 차도 한 대가 더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도 그 금액대면 더 큰 차를 탈 수도 있었지만 크기 때문에 그 차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다음 차도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겨울 지나고 네. 또 벤츠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차량 이제 중고로 만나야 되잖아요. 중고차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만한 부분은 어떤 거 있나요? 저는 보증 연장을 했거든요. 에어소스가 한번 터지면 굉장히 비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증 연장 되어 있는 거를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에어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네네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네네.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의 디자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차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것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구입했습니다. 새로 바뀐 게 차체도 작아 보이고 네. 뭔가 제가 봤을 땐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네. 그런 축소 지향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중형급이면 좀 이렇게 풍채가 있어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이 차 디자인이 훨씬 더 저한테는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2300이 탔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벤츠는 아직까지 좀 이슈가 많이 있어요. 냉각수 이슈가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 저는 한번 경험했거든요. 네. 페이스리프트 이후된 차를 타실 때는 그런 이슈도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의 차고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 차가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차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제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내연기관 차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를 많이 바꿨지만 이제는 다음 차로는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잘 부탁해. 혹시 이 친구 이름이 있나요? 제가 이 클래스라고 하니까 이글이요. 이글이요? 네, 오, 이글이요. 멋있다. 저 6살 딸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차를 정말 좋아해요. 아빠 오늘은 이글이 태워줘. 아빠 오늘은 미소. 그런 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네. 이 차는 이글이에요. 저희 집에서. 이글아, 잘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내연기관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점점 전기차를 2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네. 좀 아쉬워요. 저는 요즘 신차 발표되는 것도 전기차만 나오지 새로운 내연기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소음도 있고 미션이 꿀렁거리더라도 미션의 그 맛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내연기관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 면에서 이 차가 저한테는 더 이렇게 좀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더 아껴줄 생각입니다. 또 행복을 주는 차량인 것 같아서 따님께서 이글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네. 그 행복한 가정이 그려졌어요. 차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래서 앞으로 이 차량과 행복한 일,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